예,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인 처음 화면에 바오밥과 이게 마키 원숭이, 그 긴꼬리 원숭이죠. 원숭이 종류가 많은데 세계 생태계 보고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수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 가까운 데인데 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의 그 주식이 빵도 먹지만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게트라는 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쌀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는 타이푼이 오는데 미국 쪽은 허리케인이라면 이쪽은 인도양이라 사이클론이라고 여기 와서 한 번 올 때마다 이렇게 수재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케냐 있을 때 저희 이해란 사모가 초청을 받아서 어느 선교사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 봉사하다가 이제 여기도 나갔 이렇게 못 사는 쓰레기 마을 나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아이들은 저렇게 천진난만해요. 그래도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제 이게 논이었는데 수재민 돼가지고 물이 차니까 등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배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얻은 집이 1000평 가까이 돼요. 1000평. 임대를 했는데 30년 된 집인데 20만 원 좀 넘게 주고 살았어요. 한 달에. 그 한국 돈으로. 그런데 1000평이 넘다 보니데 오른쪽 뒤에 기역자로 담이 있어가지고 기역자 앞에 니은자를 막으면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음이 되니까.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와 교민 한 가정 선교사 다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또 현지인 이렇게 해서 교회를 했고요. 시작할 때 지금 처음 건축할 때 저렇게 오른쪽은 창고고요. 지어진 모습이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창고 색하고 맞춰서 이 앞에 왼쪽을 지은 거죠. 기역자로. 집이 이렇게 나무들이 많았어요. 1000평이나 되다 보니까 열대 과일이 많았어요. 망고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었어요. 13가지인가. 그래서 예배는 오전 11시에 제가 말라가시라는 말을 쓰는데 말라가시는 그 언어를 말라가시라고 하고 그쪽 사람들도 말라가시라고 그래요. 말라가시 사람들도. 그리고 오후 2시는 다른 분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 중이고요.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옷차림들이 누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에 제1등 봉사하신 분 기술도 있고 성경책으로 1호 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책도 좀 갖다 놓고 한글 학교를 여기서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마다가스카르 그 안타나리보가 수도인데 안타나리보 교민들이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9년 10월에 했습니다. 여기서 그 모습이고요. 추수감사. PD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추수감사 때 와서 특송을 해주셨고요.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교민들도 오고 그런 날은 저도 가운데도 선교사님인데 그 인간극장에 나오셨던 의료 선교사님 이재훈 선교사님 닥터 낭만 닥터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한 교인들 저희 딸입니다. 이게 오른쪽 딸이 큰딸 둘째 딸이고 왼쪽에 두 번째가 저희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교민 자녀가 셋이고 영어 예배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스위스 와이프가 스위스 여자입니다. 이제 교회 약간 건축하는데 공을 세운 그분 자녀 찬양하고 또 우리 현재 교회 중직 같이 있으신 가정 자매고 가운데는 사촌 주일학교 예배 이제 아이들 이게 기둥이죠. 교회 가장 큰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 엘로하라고 엘로하 이름
그 다음에 그 딸인데 LOD.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아이들 이렇게 저희 마당이 크니까 물론 여기서 뭐 과일도 따먹고 줄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도도 하고요. 신방도 가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집안이 누추하죠. 이게 그 현지인들의 삶입니다. 한 집을 갔더니 방 한 칸에서 밥도 해 먹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을 11명을 낳더라고요. 부모가 2층 침대가 있는데 아래에서 몇 명 자고 위에서 몇 명 자고 또 어디서 어떻게 자는지를 눈침장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가 제가 케냐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학교가 영어 학교를 보내라고 선배 선교사님이, 그래서 영어 학교가 3군데 있는데 첫 번째 학교는 너무 금액이 비싸고 두 번째 학교를 갔는데 영어가 안 된다고 못 들어온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마지막 3번째 학교 하나 남았는데 갔더니 그 당시에 6학년이 없고 2학년이 없었어요. 학년이 아예 한 명도. 최고 높은 학년이 7학년인데 7학년의 교실에 3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먼데 교실도 불도 침침하고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그걸 넣었죠. 넣기는. 근데 문제는 우리 둘째 딸하고 막둥이가 2살 차이인데 둘째 딸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2년 끌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거기 다니는 것도 은혜인데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은 옮겨갔어요. 2번째 학교로 이제 받아줬어요. 2번째. 근데 막둥이는 안 받아줘갖고 또 그 학교를 2년째 다니는데 한 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모리셔스로 자기 나라. 그래서 3명이 다니는데 그 2명을 12월 달에 유급을 시켰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8학년까지 7, 8학년을 다니는데 8학년인데 7학년이 아무도 없으니까 2명을 유급시켜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발해서 학부형들이 와서 싸우고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졸업을 우리 아들만 졸업했어요. 8학년을. 근데 나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이 9학년 간다면 학급을 만들어주겠다. 학년을.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다가 이제 케냐는 또 떨어졌어요. 케냐 선교사님들 케냐를 많이 왔는데 자녀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교가 있다. 케냐에 갔는데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숙을 시키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옮기게 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제 옮겨서 교회에서 하다가 임대의 땅이라 주인이 그렇게 돼서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돼서 이 성도님 아까 엘로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운데 왼쪽에 목사님이신데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근데 다른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꼭 오셔서 지금까지 챙겨주시고 현재는 담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 엘로아 집이고요. 이전 사진이네 이거. 이전 교회 이 마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놀고 의자 놓고 마당에 뒹굴고 이번 작년 11월에 왔는데 제가 2달 보름 있다가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마당에서 뜨거워요. 보통 예배가 아프리카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또 거기서 수술대에서 밥을 해요. 한쪽에서. 머리가 어찌 아프지 숯대는 냄새가 2시간, 1시간 들으면 머리가 띵합니다. 햇살은 뜨겁고 천막을 쳤죠. 이제 아내가 있을 때 미술학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색종이 접기나 미술치료 같이 이제 색종이 붙이기, 그 다음에 페인팅, 얼굴에다도 하고요, 페인팅. 아이들은 참 이쁘고 천진난만합니다. 저희 집에 포도나무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 못 넣습니다, 여기다. 네. 이분들은 남자가 애 하나 나누고 도망가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 아들하고 이렇게 서희 사는 쓰레기 주워서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 집 다들 가난하지만 표정들은 밝아요, 그래도. 네.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비망인인데 목사님, 유명한 마다가스카르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그 대통령도 이분 아플 때, 목사님이 아플 때 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보내 치료받게 해주신 그 목사님인데 돌아가셔서 결국에. 그래서 미망인인데 저하고 만나서 예배를 같이 인도했습니다. 결혼식을 왜 시켰냐면 2010년 7월에 시켰는데 교민 한 분이 한국에서 가져온 웨딩드레스를 선물해 줬어요. 기증했죠. 기증. 그래서 교회에 알아보니까 교회에 결혼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을 선발해서 증서 만들고 공윤이라고 동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신고하고 결혼증명 띄워주고 다른 분 이제 초대해서 주례에 소개하고 증서입니다. 저게 이제 증서. 그리고 선교사님 저와 같이 교회 시작했던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 모습 가족들, 친지들 초대도 안 했는데 TV에서까지 와서 방송을 하더라고 결혼식을.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교를 교회에서 토요일날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학교 아이들 이제 추석 때 사진입니다. 추석 때. 맨 왼쪽은 선생님이고요. 이제 공부할 때 발표도 시키고 이렇게. 그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교회 옆에. 또 교민 자녀들이 또 자녀들 후배를 가르치고 이렇게 그 말라가시 아이들도 옵니다. 이게 혼혈도 있어요. 혼혈도 많습니다. 프랑스 혼혈. 저희가 2, 3년에 꼭 들어갔어요. 케냐에서 바다를. 저 혼자 들어갔을 때, 아까는 집사람이 들어갔을 때 혼자. 저 혼자 들어가서 좀, 선교사님 집에서 아이들, 자기 직원들 좀 가르쳐 달라고, 스태프들. 한국어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죠. 오른쪽은 저희 교인입니다. 저희 교인. 이제 또 현지 학교를 우리 이해랑 선교사님이 가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색실 갖고 이렇게 크레파스. 여기는 미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 정규 시간에 미술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만져보기 힘들죠. 보디 페인팅 같은 거 이렇게 시키고요. 또 비행기를 꿈을 실어서 써라 해서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날리는 이런 것을. 또 이제 다른 학교, 여기 좀 안 좋은 빈민 학교 가서 쓰는 모습. 이렇게 야외 수업, 미술 수업을 야외에서도 하고 이렇게. 얘는 사람 혼자 가서 이렇게 했던, 케냐에서 혼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고요, 교회에서. 연극도 하는 모습이고. 이게 또, 선물도 좀 나누고요. 또 이제 여기는, 이때는 2017년 4월에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랑 상무랑.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이바투 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이 두부예요, 두부. 두부 목사님께서 커피하우스를 하면 좋겠다. 커피하우스가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커피와 빵을 주고 말씀과 전도의 하루를 잡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엘로와 아까 그 성도님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제 태극기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작품이나 성경 말씀을 써놓고 걸어놓고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당, 집이 크니까 마당에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교회 의자들을 내놓고 이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뭐 신앙 상담이나 또는 종교나 뭐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작품 자기들이 내놓은 구경도 하는 모습이고 이제 끝나고 커피하우스 끝나고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이제 학교 모습인데요. MCA라고 아까 세 번째 학교라는 여기를 다니는데
우리 큰딸, 둘째 딸도 저렇게 이제 키가 크죠. 다른 애들보다 2살 차이가 나니까. 그 나머지 위에 4명이 아들 친구들이고 같이 다니던 7학년 때. 이게 친구들입니다. 네, 교회에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이 딸이고, 제가 이제 이분이 한국에 좀 왔다 갔어요. 1년간. 마다가스카르 목사님인데 2분이 왔다 갔어요. 한 분은 오고 나서 다른 분이 또 오셨다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1년간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뭐 치킨도 사가고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한 명을 구한다고 할 때 이분들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년간 제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찮게 지나가는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연찮게. 또 아프리카로 왜 보내줬냐, 저를. 예전에 제가 간다면 아프리카에 그 쓰레기를 쥐지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좀 뭔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 저런 데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억이 나는데, 선교사 가지고 무조건 나가려고 했는데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마지막에 선교지를 써내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인도 무조건 써냈더니 몽골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로 오게 됐는데, 이런 분 때문에 제가 지원한 것 같습니다. 노돌포 목사라고, 그 가정 아이들이 3명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2번 갖췄습니다. 20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왼쪽에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교육 같이 했던. 그리고 이제 교민 가정 자녀들이고요. 한 가정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그 터에 그 교회 집이 커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예탕을, 목욕탕이 이렇게 허름한 목욕탕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영장과 양어장. 그걸 보수해가지고 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신가요? 괜찮습니까? 넘어가는구나. 네, 심례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심례하고 식사하고, 그런, 식사도 어떤 때는 빵하고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주어서, 바게트.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그 풍경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넣습니다. 그 문화를 좀 아시라고. 이렇게 지금 쇠구슬 같은, 주먹만한 쇠구슬을 가지고 남자들이 할 일 없이, 직업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저걸 하고 있어요. 뭐 돈 내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모여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오후까지. 오전부터.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서 곳곳에 빨래터를 지어줬어요. 이거 빨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냇가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널어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길바닥 같은 데도 넣고 이렇게 해줍니다. 햇살은 참 좋아요. 아름다운 건 정말 자연과 푸른 파란 하늘, 미세먼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자연인데 사람들 사는 데는 좀 지저분해요. 이게 새벽 시장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도시인데도 수술대요. 사람들 식사를 수수로. 그래서 수술 나르는, 이게 정육점입니다. 그래서 길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소세지죠, 오른쪽은 소세지.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 아프리카에서도 뒤에서 2~3번째 가는 나라예요. 뒤에서 GDP가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길가에 이제 자전차 봅니다. 자전차. 바닷가를 갔는데 이게 학교 담벼락이 이게 학교 창고에다가, 집들은 이렇게 흙으로 져요. 자연에서 다 채취해가지고 황토에다가 뭐 풀로 엮어서 이렇게 2층으로 져요. 1층은 부엌이나 또 뭐죠? 뭐 가축을 키워요. 가축.
제가 시간을 좀 잘 안 보여서 보면서 이제 여러분 시간에 너무 넘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닷가로 갈수록 이렇게 좀 지붕이 커집니다. 이제 나무로 집을 짓고 바닷가로 갈수록 벽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쌀을 먹으니까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길거리 이제 더운 지역에 이제 바닷가로 가는 지역에 이제 모습들이고 이동 수단입니다. 이동수단. 이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게 굉장히 가파른 데인데 위험해 보이는데도 저걸 잘 어떻게 타는지 하더라고요. 짐도 나릅니다. 그러니까 물통이고 뭐고 나무를 떼서 많이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여기는 어디 지나가는데 돌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 돌 깨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저렇게 몇 시에 많이 들을래요, 많이. 몇 시에 끝내나요? 3시까지 하시면 3시요. 이게 지금 바닷가로 가는데 그 바나나, 그 다음에 야자, 그 다음에 음료병이 저게 생과일 주스를 PET병에 담아서 이렇게 팔아요. 그 다음 단수수에 저게 쭉 서 있는 것들이 단수수. 이게 뭐라고나 먹으면 수수깡 같이 맛있는. 바구니 엮어서 풀로 엮어서 이렇게 팔고 어느 동네 지역마다 파는 게 달라요. 여기 이제 바닷가입니다. 완전히 열대 과일들이 쭉 있고 얼굴이 타니까 이 지역들은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마스크팩 역할을 하는가 보죠. 머드팩인가? 머드팩. 그러게 아무튼 마스크팩인지 머드팩인지 그런 식으로 바닷가 쪽에가 너무 햇살이 강해서 여기는 뭐 들어가는 거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 하시는지 뭐 하러 갈까요 지금? 네? 뭐라 누구 한 분만 손 들어. 가족 캠핑은 아니고요. 빨래 아닙니다. 시장에 물건 팔러 가는 거. 예? 새참? 세참. 네? 쓸배. 썰매 아니고요. 이게 마다가스카르가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안에 드는 보물 단지에 보물이 많이 나요. 보석. 다이아몬드 켜가. 금캐를 갑니다. 물가로 이게 사금. 저 위에 쟁반 같은 것을 물에다 넣어서 자꾸 모래를 이렇게 해서 하면 마지막에 모래는 나가고 금만 남아요. 그 가면 머리에 인 것이 이렇게 물속에서 자꾸 돌아오나 체질하는 거예요. 모래를 떠서.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수입이 저거예요. 전부 하루 종일 뛰어아프대서 물속에 가서 저것만 하다가 저녁에 금 몇 그램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땅 속에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수정, 자수정 막 많이 나는데 저도 몰랐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교민 하나가 오시더니 전국에서 막 보석을 갖고 와요. 그 교민이 한 달간 있을 때는. 그분한테 파는데 호주에 한국분인데 호주로 멜버른에 사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보물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그러면 가지고 원석을 가지고 콘테이너를 가지고 호주로 가서 그러면 가공을 해서 비싸게 보물 샵이 있대요. 자기 보석 샵이. 그러면은 뭐 5배, 10배 이렇게 파나 봐요. 근데 그분 말로는 호주는 부자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와서 보석을 사준대요. 보석을. 그러니까 보석이 나중에 쌓이면 아버지 2대, 3대 쌓이면 집값보다 더 나간대요. 재산이 돼가지고.
아무튼 마다는 보석이 많아요. 그분이 왔을 때 정말 다양한 보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요. 정말 거리에 아이들이 많아요. 쓰레기 종류나 쓰레기 같은 걸 헝겊으로 공을 만들어갖고 공놀이하는 축구공 만들고.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낭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너희의 문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의 한 것이라 하시고. 예, 여러분 거기 가보면 저희가 많이 사진을 제가 충격받을까 뺀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기가 아기를 업고 하루 종일 차들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서 있는 거예요. 눈만, 외국인은 뭐 딱 달려오고 항상 손 벌리고 그런 모습이나 다양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하고 그때 내 개인 동장 말고 성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넣어주겠다. 그때 제가 이름을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작은 자,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자, 낮은 자를 보살피자 해서 낮은 자리 성교회라는 성교를 만들어서 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넘어서 케냐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케냐로 가게 된 건 아무튼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케냐는 동물이 사람보다 많다 이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마사이마라 사파리 파크나 또는 암보셀리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그거 말고도 곳곳에 그 공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주 산업은 농업과 관광업이에요. 그래서 바닷가는 뭐 외국인들이 와서 리조트나. 근데 케냐에 와서도 우리가 울면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마다에 너무 정이 들어서 아이들하고도 비행기에서 울면서 막 케냐로 옮겨올 때 저는 교인들에게 다시 가겠다 마다가스카르로 언젠가 오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2년, 3년에 한 번씩 저라도 가고 아니면 아내가 가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때 오랜만에 못 가다가 작년에 갔더니 너무 좋아해서 그때 작년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케냐에 와서 이제 첫 사역이 가리사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1년을 쉬었어요. 마다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마다로 보내주세요. 마다가스카르로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사역지를 정하는데 정하기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나보고 가리사가 여러분 가리사가 어디냐면 한국 기독교 TV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동아프리카 그 가장 힘든 그 열악한 환경, 아이들 물이 없어서 헤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말리아 난민촌이 한 2시간 가리사서 차로 가는데 거기에 많을 때는 60만이 있었어요. 60만. 거의 60만이 난민들이. 거기 가리사하고 다담 난민촌까지 선교사님하고 저희 둘이 들어가는데 가리사의 목사님하고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들도 동참해서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했죠. 그래서 가리사에 무뇨야야 종족이 있습니다. 강가 옆에. 나이로비에서 5시간 26분 걸린다고요. 차로. 그 가리사 가서 무뇨야야 종족의 마을에 방문해서 100가정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식용유, 양배추, 또 그들 주식인 밀가루, 많은 큰 가루, 작은 포대, 그 다음에 설탕, 뭐 이렇게 몇 가지씩 한 가정당 나눠주는데 100가정을 이거 나눠줄 때 잘못하면 폭동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못 받는가 딱 끊어지면 뒤에 줄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100가정만 은밀히 어디로 모이라고 해서 좀 한가친 곳에서 나눠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루로 끝나는 거잖아요, 사역이. 그러다가 이제 다답까지 가서 나누게 됐어요. 거기 이슬람 지역에 이제 집들이 그 뒤에
남자들의 모습이고 여자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이고 이게 또 집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초가를 이렇게 짓고 저 안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래가 달궈져서 푹신푹신해요. 근데 밤에는 상당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또 그래도 사막 같은 기후가 완전 사막은 아니지만 또 다른 부족마다 지붕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집 모양도.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모스크가 곳곳에 있어요. 모스크가. 그리고 이제 낙타 이런 모습. 제가 이 모스크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불 같은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기다 모스크를 보면 나도 저기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 거야. 여기 옆에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이슬람에서 사하라 이남에 몇 킬로마다 모스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 혼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나도 너희들이 내려오면 나는 위로 올라가면서 짓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게 낙타가 이렇게 많아요. 낙타고 뭐 가축이. 근데 이런 낙타를 이게 동물을 좀 보여줄게요. 케냐 동물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사파리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파리. 하마우에 새도 있고, 그 다음에 꽃불소나 이런 동물을 보러 이제 외국인들이 사파리로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답 난민촌에 또 이튿날은 그 가리사 마을에서 한 2시간 들어가서 거기 60만의 소말리아 난민이 있는 데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난민도 있더라고요. 그 난민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소말리아인들은 무슬림들이고 에티오피아 난민촌에 가서 두 밤을 잤어요. 그들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포라고 써 있는데 다답 이포 레퓨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역들이 다답 난민촌의 모습.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TV에 여기가 좀 나오죠. 예. 이것 한번 말씀 같이 낭송을 해보죠.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지금은 우리가 나누는 것 같지만 그들로부터 언젠가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또는 지금 받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주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받은 게 많더라고요. 웃음도 받았고 또 건강도 받았고 때론 음식도 대접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가 2대 독자인데 어머니는 시골에 10여 년 혼자 계셨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게 많더라고요. 가족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면은 그 이상의 행복이 옵니다. 우리에게. 아멘.